자, 안녕하십니까. 박정순의 거꾸로 물리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9장 앞부분에 해당하는 자기장과 자기력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석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자기장,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작용하는 자기력, 그리고 전류고리에 작용하는 토크와 전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석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자석이 이렇게 마음대로 돌 수 있도록 물 위에 떠 있으면은 N극은 북쪽을 가리키고 S극은 남쪽을 가리키죠. 그래서 나침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침판도 하나의 작은 자석이기 때문에 N극이 북쪽, S극이 남쪽을 가리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의 성질을 보면은 서로 같은 것끼리는 서로 밀고 청력이 작용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다른 것끼리는 서로 잡아당긴다. 뭐 이런 건 다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기 홀극인데 자기 홀극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하의 경우에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따로 존재할 수 있었지만 자석의 경우에는 N극과 S극이 따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긴 막대 자석을 반으로 자르면은 또 다른 막대 자석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자기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 전기력이 있을 때 공간에 전기장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처럼 역시 자기력이 있다는 것은 이 공간에 자기장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은 그 지점에 놓인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기장의 방향이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자기장의 크기는 나침판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렇게 자기장의 크기는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힘을 측정해서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자기장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다란 막대 자석 주변에 우리가 작은 나침판들을 놓으면 나침판들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선을 쭉 이으면 바로 자기력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그은 선을 보시면은 우리가 어릴 때 철가루를 가지고 자석 가지고 많이 놀아봤죠, 그죠? 그래서 자석 주변에 철가루를 놓으면 저런 모양을 가리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부드럽게 이으면 바로 자기력선이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듯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자석이 두 개 놓여 있을 때 그 주변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놓여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한 연습 문제를 하나 볼까요? 지금 두 개의 나침반을 충분히 가깝게 놓으면 나침반들의 자기장은 지구 자기장보다 크며 바늘은 서로 정렬한다. 다음 그림의 배치 중 어느 것이 가장 안정한 배치인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느 건가요?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극과 양극이 아니라 N극과 N극, S극과 S극이 서로 마주보고 있죠. 서로 청력이 작용할 텐데, 그죠? 그래서 A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S극이 있는데 S극은 N극을 끌어당기니까 얘가 이쪽으로 돌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아서 만들어진 게 C번입니다, 그죠? D번 같은 경우에는 S극과 S극이 서로 청력이 작용하는데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답은 C가 될 거고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장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장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대전 입자가 자기력을 받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받게 되냐 하면은 대전 입자가 움직이게 되면 자기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해 있는 대전 입자는 자기장과 상호작용하지 않지만 대전 입자가 자기장 내에서 움직일 때는 자기력을 받게 되는데요. 자, 어떤 힘을 받게 되냐 하면은 전하가 자기력선의 수직 방향으로 움직일 때 최대값을 갖고 다른 각도에서는 감소하다가 입자가 자기력선을 따라 움직일 때는 힘을 받지 않습니다. 0이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조사해 보면은 먼저 전하의 전하량에 비례하고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면은 더 큰 힘을 받고요.
물론 주변의 자기장이 크면 또 더 큰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QBB에 비례하는데 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처럼 된다. 그래서 90도일 때 사인 90도가 1이죠. 최대값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사인 0도일 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따라서 가는데 세타는 물론 속도와 자기장 벡터 사이의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장을 직접 측정할 수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측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힘을 측정하고 속도를 측정하면은 자기장을, 그 공간의 자기장을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장의 단위가 뭐냐 하면은 자기장의 기본 단위는 테슬라입니다. 또는 테슬라라는 단위가 확립되기 전에 우리가 자기 선속의 단위로 웨버를 많이 썼기 때문에 웨버 퍼 제곱미터라는 단위도 자기장의 단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단위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 공식에서 그대로 나오는 단위죠. 그죠? 그래서 뉴턴 퍼 쿨롬 퍼 미터 퍼 세크입니다. 또한 이 다음 단위는 여기 보면 쿨롬이 있고 퍼 세크가 있죠. 쿨롬 퍼 세컨드가 뭔가요? 바로 전류입니다. 그죠? 그래서 암페어가 되고, 그래서 뉴턴 퍼 암페어 미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테슬라를 우리가 많이 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테슬라란 단위가 1테슬라가 사실은 상당히 큰 단위입니다. 우리 지구의 자기장 단위가 지금 수십 가우스 정도 되는데요. 그럼 그 가우스가 얼마나 되냐 하면 만분의 1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1테슬라가 만 가우스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지구 자기장은 사실은 지구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수십 가우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00분의 1 테슬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우스라는 단위도 많이 쓴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자기장 내에서 입자가 움직일 때 그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림처럼 자기장이 이런 방향이고, 일때 만약에 입자가, 전하를 띤 입자가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 가고 있으면은 그 입자가 받는 힘의 방향이요, 바로 이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벡터 곱인데요.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자,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은 오른손입니다.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속도 벡터 방향에서 자기장 벡터 방향 쪽으로 휘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그 입자가 받는 힘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속도와 자기장 방향에 수직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자기장 벡터와 속도 벡터가 이루는 이 평면에 수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경우 다 이렇게 두 벡터에 다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은, 자, A 같은 경우에 보면은 속도 벡터에서 자기장 벡터 쪽으로 내가 손을 휘감으면은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럼 B를 볼까요? 지금 자기장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있고 속도 벡터가 위로 갈 때, 그럼 속도 벡터에서 자기장 벡터 쪽으로 이렇게 휘감았을 때 지금 이쪽으로 힘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얘가 음전하입니다. 그래서 음전하의 경우에는 속도 벡터의 방향을 그냥 뒤집으면 된다. 오른손 법칙으로 구한 속도의 방향을 뒤집으면 된다. 그래서 이 방향이고요. 자, 얘는 양전하니까 원래 그대로 아까 자, 속도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자기장 벡터가 있고, 그래서 이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손 법칙을 써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자, 오른손의 네 손가락들을 속도 B의 방향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그 손가락들을 자기장 B의 방향으로 감아쥐게 되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바로 양전하에 미치는 자기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음전하에 미치는 방향은요,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오른손 법칙을 써서 구하고, 그것이 음전하라면은
그 반대 방향에 힘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지금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여기 꽃표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이것은 양으로 대전된 입자가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점으로 이렇게 나타내지는데요. 점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져 있으면은 지면 밖으로 나오는 방향이고, 꽃표 X처럼 되어 있으면은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자, 어쨌든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럴 때 지금 어떤 힘을 받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자기장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그죠? 이게 자기장 방향이고, 속도 벡터는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들어가는 쪽으로 내 손가락을 쭉 뻗고, 그 다음에 자기장 방향 쪽으로,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손을 휘감으면은 손바닥이 밑 아랫 방향을 향해야 되겠죠. 그죠? 그 상태에서 내가 손을 휘감으면은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이 방향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반대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반대 방향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자기장 방향이 반대니까. 그죠? 그럼 위에 같은 경우에 볼까요? 위에 같은 경우에도 자기장 방향은 이 방향이고 속도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요 방향입니다. 그죠? 그럼 뭐 요 방향은 쉽죠.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지금 아래 그림에서 전하를 띤 입자가 그림에서 표시된 것과 같은 방향의 자기력을 느끼기 위한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힘의 방향이 주어졌고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얘가 양전한데 지금 힘을 아랫방향으로 받고 있죠. 그러면은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요?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지면 밖으로 나오는 방향이면, 나오는 방향일 때 바로 이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그래서 나오는 방향 표시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뭐 더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B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힘이 들어가는 방향, 종이를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어야 되냐 하면, 자, 자기장이, 자, 양전하라면 자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이면은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렇지만은 지금 얘가 음전합니다. 따라서 얘가 아니라 바로 그 반대 방향,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힘이 들어가는 방향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전된 입자 하나가 아니라 전류가 흐를 때, 전류라는 것은 결국은 뭔가요? 대전된 입자들의 흐름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면 얘들도 힘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느냐? 자, 지금 보면은 오른쪽 그림에서 지금 자기장 영역에서 전류를 흘리니까 위쪽 방향으로 갈 때 B번 보면은 위쪽 방향으로 갈 때는 이쪽으로 힘을 받고, 아래쪽 방향으로 갈 때는 반대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미시적으로 우리가 17장에서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전류를 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 입자 개개 하나의 입자가 받는 힘이 QBB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세타를 90도로 했습니다. 근데 요 부피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를 보면은, 자, A 곱하기 L이 뭔가요? 바로 부피죠. 그죠? 그리고 N이 단위 부피당 개수입니다. 그래서 단위 부피당 개수 곱하기 부피니까 총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QBB는 전하 하나가 받는 자기력이고, 얘는 결과적으로 전체 개수가 되니까 그 부피 안에 있는, 그래서 받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살펴보면 미시적 관점에서의 전류가 뭐였나요? NQBDA 이렇게 되니까 얘를 전류로 넣으면은 결국 힘은 어떻게 되나요? F는 BIL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각도를 이루고 있다면은 지금처럼 각도를 이루고 있다면 역시 사인 세타 항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는 BIL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받는 자기력을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500 가우스 자기장에 수직한 길이 50cm의 전선에 15A의 전류가 흐르면 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얼마인가? 자, 먼저 500 가우스가 몇 테슬라인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1 가우스가 10의 마이너스 4성 테슬라입니다, 그죠? 1 테슬라가 10의 4성 가우스니까. 그렇다는 것은 자, F는 BIL 사인 세타인데 자, B가 얼마요?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테슬라 곱하기 I는 15A 그리고 L은 0.5m 그리고 수직하게 흐르기 때문에 사인 90도 해서 계산하면 0.375 뉴턴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각도가 있는 경우를 봅시다. 자, 자기장이 2.5 테슬라고요. 전류는 15A고 그리고 길이가 3m인 도선이 자기장과 3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다. 그때 도선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힘의 크기를 먼저 구해볼까요? 자, BIL 사인 세타니까 뭐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구하면 56.25 뉴턴의 힘을 받네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겠습니까? 지금 오른손 법칙을 쓰죠. 그래서 지금 전류는 이 방향, 자기장은 이 방향. 그럼 어느 방향으로 휘감아요? 이렇게 손을 휘감으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은 이거입니다. 그죠?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힘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를 때 힘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쓰는 전동기 혹은 모터입니다. 그래서 그 모터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균일한 자기장이 이렇게 있고 그 평면에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은 요 전류 고리가 어떤 힘을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길이가 A인 변은 도선이 자기장하고 평행하기 때문에 자기력은 0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둘 사이의 각도가 0도 아니면 180도이죠. 그래서 아랫변 같은 경우에는 0도고 얘 같은 경우에는 180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인 0도나 사인 180도나 둘 다 자기력은 0입니다. 그래서 지금 길이가 A인 변은 자기력을 받지 않고요. 길이가 B인 변만 자기력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받죠. 그래서 알짜 힘은 0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으면 얘는 회전하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힘을 보면은 F는 BI L 대신에 길이가 B니까 BIB를 썼습니다. 그리고 힘의 방향은 반대고요. 근데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옆에서 본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은 자, 자기장은 이 방향이고 힘은 이 방향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쪽 편은 이 방향으로 힘 받지만 얘는 이렇게 힘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회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토크가 발생합니다. 그럼 토크를 우리가 구해보면은 자, 토크는 지금 힘 곱하기 회전팔의 거리, 그죠? 그래서 요거 2분의 A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크기의 힘이죠. 그래서 B 곱하기 2분의 A. 그러니까 더하면은 BIAB. 근데 A 곱하기 B가 뭔가요? 바로 이 전류고리의 면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은 이 전류고리가 받는 토크는 BIA가 되겠습니다. 그 지금 이 경우에는 전류고리가 자기장 면에 평행하다고 이제 본 거고요. 평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런 경우죠. 그러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있고 전류가 이렇게 있으니까 받는 힘의 크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토크의 경우에 보시면은 지금 전류팔의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아까는 그냥 2분의 A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분의 A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좀 더 입체적으로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얘랑 얘는 어차피 힘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서로 똑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결국 상쇄되지만, 지금 이 힘과 이 힘 같은 경우에는 힘 자체, 알짜 힘 자체는 0이지만은 얘를 이제 돌리는, 얘가 회전축이 얘라서요. 그래서 토크를 이제 작용하게 되는데, 자, 공식을 보시면은 뭐 사인 세타만 더 붙이면 되죠. 그래서 사인 세타만 더 붙여서 보면은 지금 타우는 BIA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갖다가 좀 일반화 시켜서 우리가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직사각형 모양의 전류고리를 생각했지만은 임의의 모양, 지금 원형으로 그려져 있는데 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자기장 속에서 흐를 때 얘가 이제 힘을 받는 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느냐 하면은, 지금 전류가 도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휘감으면은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그 전류고리의 자기 모멘트,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자기 모멘트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모멘트가 이렇게 자기장과 정렬하는 방향으로 돌려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모멘트라는 양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요. 자기 모멘트는 여기서 자기장 빼고 나머지 부분, 요 부분 IAN, 그래서 전류고리에 어떤 전류가 흐르고 있고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전류고리의 면적이 A이고, 그리고 한 번만 감겨 있지 않고 만약 여러 번 감겨 있으면 이제 감긴 횟수 N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서 이거를 이제 자기 모멘트라고 하고, 단위는 암페어 미터 제곱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자기 모멘트를 써서 우리가 나타내 주면은 토크는 뮤 곱하기 B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자, 자기 모멘트 벡터의 방향은 어떻게 정하느냐. 자, 전류가 흐르는 방향대로 이렇게 손가락들을 이렇게 휘감으면은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 모멘트의 방향이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다시 가서 얘가 이제 자기 모멘트의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모멘트가 이렇게 있고 자기장이 이렇게 있을 때 토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나란해질 때까지 이제 토크를 이런 식으로 받게 되는 거죠.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한 변이 5cm인 단일 네모 고리에 800mA의 전류가 흐른다. 고리의 자기 쌍극자 모멘트는 얼마인가? 그렇습니다. 뭐 간단하죠. 자, 면적이 자 5cm 곱하기 5cm니까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자기 모멘트 뮤는 IAN이죠. 그래서 전류 800mA니까 0.8A입니다. 그죠? 그래서 I 곱하기 A 곱하기, 그리고 감긴 횟수는 한 번입니다. 단일 네모고리였으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자기 모멘트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암페어 미터 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 고리의 쌍극자 모멘트 벡터가 자, 자기장 1.4 테슬라와 40도의 각을 이루면 고리에 작용하는 토크의 크기는 얼마인가? 간단하죠? 토크는 뮤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그죠? 그래서 뮤는 위에서 방금 구했고요. 그래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곱하기 1.4 테슬라 곱하기 사인 40도 해서 계산하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뉴턴 미터가 됩니다. 토크의 단위가 뉴턴 미터인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전류고리에 작용하는 토크까지 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통상 쓰는 전기 모터, 전기 전동기가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봤던 그림하고 똑같죠. 그래서 자기장이 있고 자석을 놓고 그 자석 안에서 이렇게 전류고리에 전류를 흘려주면 얘가 이제 토크를 받아서 흐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기 모터의 원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자석이 있으면은 자석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N극과 S극이 있고 S극과 S극끼리는 서로 청력이 작용하고 N극과 S극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N극이나 S극만 갖는 자석, 그러니까 자기 홀극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자기장은 어떤 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그 지점에 놓인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그리고 자기장에 다니는 테슬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전 입자가 받는 자기력은 F는 QBB sin 세타였죠. 그리고 요걸 이제 조금 확장하면은 되는데, 먼저 방향 우리가 정할 때 요 오른손 법칙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받는 자기력은 F는 BIL sin 세타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전류 고리가 받는 토크를 계산할 수 있었죠. 그래서 토크는 mu b sin 세타인데, 여기서 mu는 자기 모멘트 IAN이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자기장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19장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웠는데요. 그래서 자기장이 뭔지, 그리고 대전 입자가 받는 자기력과 그리고 전류가 받는 자기력, 그리고 토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